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혜민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휘를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품사가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죠. 토익에서 품사를 알아보는 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중에서 기본 형태의 품사들은 알아보기 조금 수월한데요. 조금 독특하게 생긴 단어들은 품사를 구분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에서 최근에 특이한 형태의 명사들이 자주 출제되고 있어서 이번 영상에서 특이한 형태의 명사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현장과 온라인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 주시고 매달 아주 알찬 특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 채널 구독 꼭 해주시고요. 좋아요, 응원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앞으로 원하는 컨텐츠라던가 아니면 궁금했던 점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할 때 충분히 반영해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화면에 있었던 궁금증 먼저 풀어드리도록 할 건데요. 제가 첫 화면에 다음 중 명사를 골라보라고 했습니다. 다 맞추셨을까요? 일단 A번은 동사로 게시하다입니다. 물론 명사로 흔치 않게 쓰이는 명사 의미가 있긴 있습니다만 토익 시험에서는 동사로 기억하시는 게 문제 풀 때 훨씬 수월합니다. 이니셜리는 부사로 처음에 란 뜻이고요. 이니시에이티브는 명사로 계획, 주도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역시나 형용사로 처음의 라는 의미로 쓰이지만 정기 토익에서는 명사로 엄청 많이 쓰이기 때문에 명사로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D번은 동사에 ing 붙은 형태로 정답은 C번, 명사는 C번이 되는 거죠. 요렇게 골라주셨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이니시에이티브까지 포함해서 제가 차근차근 하나씩 정리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먼저 특이한 형태 가기에 앞서 기본 형태의 명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션으로 끝나는 건 명사인데요. distribution, 이것도 올해 정답으로 출제가 됐던 건데 유통 또는 분배라는 의미죠. 이렇게 션으로 끝나면 의미는 정확하게 몰라도 품사는 명사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다음 this도 대표적인 명사형 어미입니다. happiness 이런 애들, month, achievement 이런 애들 명사죠. once로 끝나는 것도 명사로 existence 이런 애들 명사입니다. ty도 명사죠. safety, ism도 명사요. criticism 또는 enthusiasm 이런 애들 명사 형태이고요. ship도 명사예요. membership, relationship 명사 형태가 됩니다. 우리 오른쪽은 명사 중에서도 사람 명사에 해당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알아보면 or, er, manager 이런 데서 사람 명사고요. 이 이도 사람 명사인데 interviewee 이렇게 얘기하면 인터뷰 받는 사람이죠. scientist, 그다음 assistant 이런 애들도 사람 명사. 션으로 끝나는 것도 musician 이런 것들도 다 사람 명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조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러한 기본 형태의 명사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럼 지금부터는 조금 독특한 형태의 명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앞선 첫 번째 화면에서도 나왔던 initiative인데요. 이건 올 한 해만 상반기에 정말 여러 번 정답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3번 이상 정답으로 출제가 됐던 단어로 전부 다 명사 계획으로 나오긴 했지만 주도권이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주로 명사로 쓰니까 명사 의미 위주로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 예문을 보시면 우리는 시작했다, 출시했다, 새로운 마케팅 계획을 출시했다기보다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마케팅 계획이냐면 더 젊은 층의 고객들을 끌어들이려는 새로운 마케팅 계획을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여기에서는 그 회사는요 결정을 내렸어요. Take the initiative니까 주도권을 잡는 거죠. 주도권을 잡으려고 계획을 했다. 개발하는데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는데 주도권을 잡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요 단어 명사 형태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TV지만 명사입니다. alternative도 올해에도 정답으로 출제가 됐던 명사 형태로 대안 또는 대체 가능한 것의 의미인데 얘는 형용사로도 꽤 쓰입니다. 형용사는 대안의가 되죠. 나온 김에 이 패턴도 기억하시면 좋은데 have, no 명사, but 동사 원형의 패턴으로 우리는 to 동사원형 하는 수밖에 다른 명사는 없다. 여기서는 alternative를 명사로
다른 대안책은 없습니다. 그 이벤트를 취소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즉 취소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명사로 쓰이는 경우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올해도 명사로 정답이었습니다. 두 번째 거 한번 가 볼까요? 정부는 투자를 할 건데요. 엄청 많이. 네, 매우 많이. 우리 그 대안의, 대체의 에너지원, 에너지원이죠. 에너지원에 엄청나게 투자를 할 것이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alternative는 형용사로 쓰인 거예요. 대안의 또는 대안, 형용사, 명사 둘 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professional도 명사로 정답으로 출제가 됐고요. 얘도 역시나 명사로 전문가가 있지만 형용사로 전문적인의 의미가 있는데 둘 다 정답으로 충분히 출제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컨퍼런스는 참석이 되었습니다. 의학 전문가들. 여러분, 형용사는 s를 붙일 수가 없죠. s가 붙었다는 것 자체가 얘는 명사구나 눈치채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학 전문가들에 의해서 참석이 되었다. 전 세계에서 온. 두 번째 거는 그녀는 다룬다. 아주 어려운 고객들을 매우 전문적인 태도로, 전문적인 태도로, 태도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로 쓴 거죠. 이렇게도 출제가 되니까 명사, 형사 둘 다 기억해 주세요. 네 번째는 objective 종종 정답으로 출제가 되는데요. 팁으로 끝나지만 명사로 목표, 목적이라는 의미가 있고 얘는 형용사로 객관적인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the main objective. 그럼 주된 목표는 이번 분기의 주된 목표는 증가시키는 거예요. 매출을 15%만큼 증가시키는 것이다. 라고 해서 objective 명사로 목표 또는 목적이라고 쓰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다음 문장은 We need an objective opinion. 이거는 형, 명, 즉 명사를 앞에서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로 들어갔고 이때는 객관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객관적인 의견을 필요로 한다. 누군가로부터 outside the team이니까 그 팀 외부로부터 외부의 누군가로부터 객관적인 의견을 필요로 한다. 형용사 객관적인도 같이 정리해 주세요. 다음은 representative입니다. 이것도 명사로 대표자로 많이 쓰이는데 형용사로 대표적인, 대표하는의 의미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가 만약에 질문이 있다면 연락을 하세요. 우리의 customer service representative. 이건 통째로 많이 쓰입니다. 고객 서비스 센터 직원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통째로 기억해 주시고 이때는 명사로 쓰인 거예요. 거창한 대표자뿐만 아니라 직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훨씬 수월할 것 같아요. 고객 서비스 센터 직원입니다. 두 번째 예문 볼게요. 이 건물은 대표합니다. is representative of는 represent랑 똑같은 의미로 대표하다입니다. 정통 한국 건축물을 대표한다. 이렇게 형용사로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같이 기억해 주실게요. 다음은 approval인데요. 이렇게 al로 끝나서 명사처럼 안 생겼지만 명사입니다. 승인이나 인정이라는 의미이고요. 우리는 시작할 거다. 프로젝트를 시작할 거다. 우리가 once는 여기서 접속사죠. 주어 동사랑 썼으니까 우리가 일단 받으면 최종 승인을 받으면 프로젝트를 시작할 거다. 명사로 쓰이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고 정답률도 꽤 좋습니다. proposal 역시 정답률 좋은데요. 이것도 명사입니다. 제안서예요. 우리는 제출할 필요가 있다. 마케팅 제안서를 내일까지. 여기서는 더부터 명사예요. 마케팅 제안서를 제출하다. 그래서 정답 여기서 proposal 명사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단어는 renewal인데요, 여러분. 이건 renew에서 시작된 거긴 하죠. renew는 동사로 갱신하다로 많이 나오죠. 그게 명사 형태입니다. 우리는 우리 논의할 거다, 하고 있다. 어떤 조건을 갱신 조건인데요. 임대 계약서의 갱신 조건을 논의하고 있다. 그래서 갱신 또는 연장, 기한의 연장. 갱신을 한다는 게 한 번 더 하는 거니까 연장의 의미도 가능하겠죠. 또는 재개나 회복의 의미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disposal은 폐기, 처리의 의미인데요. 얘가 흔히 오브랑 많이 씁니다. 그런 패턴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공장은 이런 fine은
자, 형용사로는 좋은의 의미가 있긴 있지만 명사로는 벌금의 의미가 있고 그래서 벌금을 물었습니다. 자, 여기서 legal은 합법적인데 일이 붙었으니까 불법 폐기로. 자, 그 화학 폐기물이겠죠. waste 쓰레기니까 화학 폐기물의 불법 처리로 또는 불법 폐기로 벌금을 받았다. 그래서 여기서 disposal of까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arrival인데요. 자, arrival은 도착이죠. 자, 그래서 알려주세요. 우리에게. notify는 notify 명사, of 명사를 쓰죠. 그래서 명사에게 이 명사에 대해서 알려주는 건데, 자, 너의 예측되는 시간인데요. arrival이니까 전사 다음 명사로 도착. 합치면 도착 예정 시간을 알려주세요. 라는 의미로 arrival 도착까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조금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remove, 여러분 remove에서 나오는 removal인데요. removal은 제거, 이동입니다. 자, 우리 오래된 장비의 제거는 시작될 거다. 이번 주말에 시작될 거다. A일 끝났지만 명사라는 거 기억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dismissal이라고 해서 해고. 자, 해고가 종종 출제가 되는 단어니까 같이 기억해 주시고 또는 소송의 기각입니다. 자, fair는 공평한인데 어니니까 불공평한 그러니까 부당한 해고는 자, 이어질 수 있다. 이끈다는 건 어디로 이어진다는 거고요. 자, 우리 어떤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dismissal 자, 명사로 해고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건 ing로 끝나서 조금 많이 오해하시는데 동명사나 분사로 보는 게 아니라 순수 명사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리사이클링 자체가 재활용이에요. 자, 우리 회사는요, 시작했습니다. 자, 새로운 재활용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리사이클링 명사로 쓰였습니다. ing지만 명사라는 거 기억하시고 정답으로도 출제가 된 바 있습니다. 자, 우리 오프닝은 바로 지난주 네 13일 정기토에서 출제가 됐었고요. 정답으로 나왔는데 얘는 정기토에게 공석도 많이 쓰고 자, 일자리죠. 개막 개장의 의미로도 많이 씁니다. 자, 우리 최근에 정답으로 출제됐던 건 바로 지난주 개막의 의미였는데요. 공석으로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두 가지 예문 다 살펴보도록 할게요. There are currently 자 현재 several job openings 이렇게 통째로도 많이 쓰니까 기억해 주시면 공석이 있습니다. 직업의 공석이 자 빈자리가 있는 거죠. IT 부서에 공석이 몇 개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빈자리 직책 자 그래서 요거는 vacant position 요런 애들이랑 동의어가 될 수 있죠. 자 요런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고 자, 우리는 초대가 되었습니다. 오프닝. 요건 이제 개업, 개막인 거예요. 새로운 네, 전시네요. 그럼 새로운 전시의 개막에 초대가 되었다. 이렇게 오프닝. 자,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건 복합 명사처럼 오프닝 데이트였습니다. 개막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막일까지. 요것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은 finding인데요. finding도 그냥 순수 명사로 보시면 되고 특히나 어떤 조사의 결과로 많이 쓰입니다. 그 위원회는 출판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거죠. 어떤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된 결과니까 그들이 알게 된 거, 그 결과들을 보고서에 출판했다. 그래서 findings 명사입니다. 자, spending도 명사로 쓰이는데 얘는 소비예요. 그래서 어느 consumer spending이니까 소비자 소비가 네. 소비자의 소비가 증가했습니다. 상당히 이번 분기에 spending 자체를 명사로 쓴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자, 프라이싱도 한번 볼게요. 여러분, 프라이스 자체가 가격이라는 의미로 명사로 쓰이지만 동사로는 가격을 책정하다가 있는데 자, 거기서 출발한 명사 형태입니다. 근데 자체가 명사로 가격 책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가격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쟁력이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전히 경쟁력을 갖고 있기 위해서 가격 책정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프라이싱 자체가 가격 책정이라는 의미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스태핑인데요. 이것도 정답 근처에서 정답은 아니지만 정답 근처에서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명사라는 걸 알아봐야 돼요. 자, 이 시간입니다. 수정할 시간입니다. 우리의 직원 배치 계획을 그러니까 이렇게를 복합 명사로 보면 좋죠.
자체가 staffing, 직원 배치 또는 인사 채용입니다. 직원 배치 계획을 개정할 시간이다. 준비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픽 시즌이니까 우리가 그 성수기 있죠. 다가오는 성수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직원 배치 계획을 다시 수정할 시간이다, 시기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 이거를 이렇게 명사로 보신다면 요 사이에는 형용사 고르는 거 이런 것도 출제가 돼서 실제로 정기 토익에 이 자리에 effective 고르는 게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효과적인 직원 배치 계획이에요. 그래서 직원 배치 계획도 통째로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restructuring인데요. 요거는 자체가 구조 조정이에요. 그 이사회는요, 발표했습니다. 자, 주요 구조 조정을 그 기관의 조직의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그 조직을 다시 개편, 구조 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체로 명사처럼 쓰이는 거니까 restructuring도 기억하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요런 애들 많죠. 자, 우리 마케팅, 애드버타이징 요런 애들 굳어진 명사 형태로 많은데요. 자, 그녀는 가지고 있습니다. 요런 것도 통째로 봐주시면 너무 좋고 지난주 요 자리 experience도 정답이었습니다. 자, 2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디지털 마케팅에 있어서. 그래서 2 years of experience 이런 애들도 나온 김에 같이 기억해 주시고 마케팅은 그냥 마케팅, 한국말도 이렇게 쓰죠. 자, 굳어진 명사 형태예요. 자, 그러니까 자꾸 ing만 보고 동명사냐 분사냐가 아니라 굳어진 명사가 있을 수도 있고 굳어진 형용사가 있을 수도 있고 ing뿐만 아니라 오늘 al이나 tiv로 끝나는 다양한 독특한 구조의 명사를 살펴봤는데 결국 품사는 암기하셔야 합니다. 그중에서 특이한 형태라는 건 신경 써서 외우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잊지 않도록 신경 써서 외워주시면 되고 자, 한번 정리 한번 쭉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한 20개 정도 단어를 봤는데요. 자, 요런 애들 쭉 봤었죠? 예, 같이 캡처해 두시고 공부하시기 수월하게 저장해 두셨다가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이것도 또 다른 나머지 10개 이렇게 쭉 사진 찍어 두셨다가 수시로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휘는 정말 중요한데 완벽하게 암기하는 것보다 반복의 방점을 찍으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보고 보고 또 보고 지겨울 때까지 보고 보고 또 보고 하시면 여러분께 될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조금 더 알찬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